시장이 식어 있을수록 진짜 질문이 드러난다. 왜 지금 굳이 토큰화인가? 왜 지갑 안에서 덱스와 유동성 풀이 테스트되는가? 그게 가격과 커뮤니티에 무엇을 남기는가? 답은 의외로 단순하다. 비트코인은 느리지만 흔들리지 않는 디지털 금의 길을, 이더리움은 유연성과 확장성으로 실사용을 키우는 길을 택했다. 그 뒤를 잇는 대부분의 레이어 1은 둘 중 후자, 즉 실용을 키워 생태계를 확장하는 쪽으로 진화했다. 파이는 스텔라 프로토콜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이 흐름에 올라타야 하고, 같은 질문을 인터링크 네트워크와 나란히 비추어 보면 어디서 힘을 더 잘 쓰는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결론부터 말하면 파이는 빠른 합이 낮은 수수료로 개발자와 실험에 유리하고, 그5분 파이는 파만이 이미 두가는, 인터링크는 사람 기반 신뢰와 결제 루프를 처음부터 닫아놓은 덕분에 실사용 파트너십에서 한 끗 더 빨리 굴러간다. 먼저 기준점을 잡자. 비트코인은 거대한 합의 기계다. 알고리즘은 무겁고 업그레이드는 보수적이며 희소성의 내러티브가 가치의 중심을 이룬다. 반면 이더리움은 새로운 자산과 계약을 얻는 플랫폼을 지향했고, 어느 정도의 중앙화 유연성을 받아들이면서 스마트 컨트랙트 유틸리티를 폭발시켰다. 이 둘은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목적 자체가 다르다. 개발자 재단이 있는 한 비트코인 수준의 완전 탈중앙은 구조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다수의 레이어 1이 이더리움이 연 플랫폼의 길을 현실적으로 선택한다. 파이는 그 연장선에서 이해해야 한다. 파이의 DNA인 스텔라는 탈중앙성의 절대값보다 자산 이동의 속도 비용 운영 효율을 최적화한다. 프로토콜 차원의 클로백, 발행, 횟수, 제어, KYC 기업용 요건과의 친화성 같은 현실 장치도 품을 수 있다. 그래서 파이는 채굴 알고리즘의 중앙 서버 보조, 오프체인 KYC, 승인 지갑에 대한 인적 처리 등 완전 자율이 아닌 현실 최적화의 구조를 이미 택했다. 이런 체계에서 생존과 성장은 곧 유틸리티의 확장이고, 유틸리티의 확장은 토큰화 덱스, 유동성 스테이블 코인 RWA로 이어진다. 세계의 방향도 그쪽이다. 비트코인은 전략 자산이 되었고, 비트코인 바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과 RWA가 거대한 새 시장의 초석을 놓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의 속도, 도달 범위를 네트워크화하며 준비금으로 단기 국채 수요까지 만든다. 그러니 스테이블 코인이 활발한 체인 이더리움 솔라나로 자본과 제도권 시선이 쏠리는 건 자연스럽다. 블록체인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명확하다. 규제 프레임 안에서 생존 확장하려면 결제 표준과 연결되어야 하고, RWA는 주식, 채권, 부동산, 미술품, 권리증서, 티켓 쿠폰 계약서를 24시간 국경 없이 이동시키는 다음 장을 연다. 이 맥락에서 토큰화가 네이티브 코인의 가치를 희석하느냐는 질문은 이미 이더리움이 반박했다. 앱스토어에 앱이 많아질수록 아이폰의 가치가 커지듯 체인 위에서 더 많은 토큰, NFT 스테이블 코인이 움직일수록 네트워크의 기축 자산 수요는 더 커진다. 이더리움은 수수료 일부 소각 EIP 1559로 유통량까지 조절하는 메커니즘을 장착했다. 파이 역시 구조가 다를 뿐 논리는 같다. 체인 위에서 토큰, NFT 쿠폰 포인트가 더 많이 움직일수록 수수료 현재 0, 1PI가 꾸준히 쌓이고, 기축인 파이의 필요성과 활용도가 커진다. 초기에는 풀의 크기가 작아 보여도 토큰화가 본격화되면 수배 수십 배의 전송이 누적되고, 그에 비례해 네트워크의 경제적 맥박이 빨라진다. 개발자 관점에서 토큰화는 투명성, 불변성, 상호 운용성의 세 가지 보너스를 준다. 지금까지 앱 내부 포인트로만 돌던 보상도 체인 위로 올라오면 위조가 불가능해지고, 외부 미니앱 마켓과 연결되며 덱스 유동성 풀이 가격 발견의 통로를 만든다. 중앙화 거래소 상장 없이도 내부에서 초기 유동성을 조달하고 시장을 시험할 수 있다. 동네 상점 100장의 쿠폰 발행을 떠올려도 이점은 선명하다. 종이에서 벗어나 위변조 위험을 줄이고, 온라인 배포가 쉬워지고, 초기값을 파이로 부여하면 2차 거래마저 생태계 안에서 순환한다. 여기까지는 파이의 합리적 다음 단계다. 이제 같은 질문을 인터링크 네트워크 위에서 다시 해보자. 인터링크는 애초에 사람이라는 신원 레이어를 전제로 설계되었다.
얼굴 라이브니스 중심의 Proof of Personhood, GKP를 통한 프라이버시 보존 검증, 생체 중복 제거, 온디바이스 학습 같은 요소들이 기본 철학을 이룬다. 이 말은 곧 스팸봇 10일 공격을 줄인 검증된 사용자 그래프 위에서 토큰화 결제 소셜 액션을 설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스테이블코인 온보딩이나 RWA 유통을 생각해보면 이 장점은 실제 비용을 낮춘다. 규제의 핵심 질문이 얼마나 빠르냐에서 누가 쓰고 책임을 어떻게 묻느냐로 이동하는 구간에서 인터링크는 누가에 대한 가벼운 증명 패키지를 모듈로 제공한다. 발행 보유 이동 전 과정의 준법 증빙을 사용자의 민감 정보 노출 없이 연결해주고 결제 UX는 ITLX 지갑 QR 결제 ID 카드 미니 앱으로 모바일 친화적으로 묶는다. 결과적으로 같은 토큰화라도 사용자, 상인, 발행자의 삼각형을 한 번에 닫는다. 파이도 빠르고 싸지만 사람임을 증명하는 고리는 서비스마다 따로 얹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초기 실사용 전개 속도에서 인터링크가 한 끗 더 유리하다. 수수료와 경제학도 다층으로 작동한다. 파이는 0, 1 PEI라는 명료한 스케줄로 체인 레벨 비용을 낮춘다. 인터링키는 같은 총 수수료라도 사람 기반 트래픽의 필터를 통과시켜 허수를 줄인다. HCS 사람 신용 점수 같은 계층을 결제 한도 수수료 감면 검증 속도와 연동하면 많이 아무렇게나가 아니라 지속적 건강하게 쓰는 방향으로 인센티브가 재배치된다. 이 구조는 거래량이 늘수록 네트워크가 더 단단해지는 경로를 만든다. 덱스 유동성 관점에서도 인터링키는 보상 부트스트랩을 사람 단위로 설계해 초반 가격 발견을 비교적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 질적 기준을 충족한 참여만 인센티브를 받게 하면 조작 세탁 리스크를 낮춘다는 신호를 파트너에게 줄 수 있다. 개발자 경험을 다시 보면 파이는 커뮤니티 앱의 포인트성 자산을 체인 자산으로 승격시키며 투명성, 상호 운용성을 얻는다. 인터링크는 여기에 사람 기반 액션을 엮어 활동 신용 혜택의 사이클을 바로 체감하게 만든다. 유저 입장에서는 내가 한 행동이 곧 신용이 되고 혜택으로 돌아온다는 감각이 강해지고 개발자는 같은 기능으로 더 나은 리텐션 바이럴 ARPU를 기대할 수 있다. 결제 현장에서도 차이는 이어진다. 파이는 덱스 토큰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량을 키우면서 개발자 BEB 생태계를 끌어들인다. 인터링크는 QR 결제, ID, 카드, 미니앱 마켓으로 지갑을 열면 곧바로 쓸 이유를 제공한다. 파트너십의 속도는 보통 기술의 빠르기보다 책임의 경로가 짧을 때 붙는다. 인터링크가 실사용 제휴에서 반발 먼저 나가는 장면이 그려지는 이유다. 그렇다고 서사를 과장할 필요는 없다. 파이는 효율, 비용 합의 속도의 무기가 있고 근인 인터링크는 신원 신뢰 준법의 무기가 있다. 두 길은 서로 다르지만 목적지는 같은 실사용이다. 다만 오늘의 질문 왜 토큰화인가에 답하자면 파이는 생존 확장 규모화를 위해 토큰화가 필수이고 인터링크는 토큰화를 전제로 신원, 규제, 결제 루프까지 한 번에 묶어 더 빠르게 실사용으로 이어지기 쉽다. 그래서 같은 길 위에서 인터링크가 약간 더 실용적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우려를 정리하자. 토큰이 많아지면 네이티브가 희석된다는 걱정은 플랫폼 경제의 직감을 거스른다. 앱이 많아질수록 생태계는 커진다. 체인 위의 활동이 늘어날수록 기축 자산의 수요는 높아진다. 파이에서는 수수료 풀이 쌓이며 경제적 맥박이 빨라지고 인터링크에서는 사람 그래프가 촘촘해지며 같은 거래량에서 더 건강한 경제가 만들어진다. 시장이 나쁠수록 본질이 시험받는다. 본질은 간단하다. 왜 토큰화인지, 왜 스테이블 코인인지, 왜 RWA인지, 그리고 누가 이것을 사람답게 쓰게 만들 것인지. 파이는 효율과 확장으로, 인터링크는 사람과 신뢰로 해답을 내고 있다. 속도는 방향을 따른다. 방향이 맞으면 속도는 붙는다. 그리고 속도가 붙는 곳에서 오늘의 비교 기준대로라면 인터링크가 실사용 파트너십에서 아주 조금 더 앞선다. 결국 중요한 건 누가 더 크게 말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이, 더 건강하게 쓰이느냐다. 그러니 다음번 토큰화 소식이 들리면 숫자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철학과 설계를 함께 보자. 그 안에서 생태계의 다음 발걸음이 보이고 선택은 가벼워진다.